자, 흔히 쓰이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임이라고 여러분들 미국 그 동전인데요. 하나가 이제 10센트입니다. 이제 두께가 약 1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쿼터는 하나가 25센트짜리죠, 그죠? 이것은 2.5cm, 직경이 그렇습니다. 다임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쿼터는 좀 더 크고, 근데 에버리지 그런 하이트가 그리고 이제 사람의 남자 어른의 그 평균 키가 약 1.8m, 뭐 되게 크네요. 외국 사람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두께 여기 보세요. 길이니까 여기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위가 나오죠. 그죠? 이것도 수치 단위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질량을 보면은 니켈이 있다고 이제 보십시오. 니켈은 뭡니까? 그냥 니켈 금속이죠. 근데 5g짜리가 있어요. 근데 120파운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량은 뭐 우리는 흔히 무게라고 그러죠. 약 55kg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스도 어떻습니까? 앞에 수치 그리고 단위 또 이거 사람의 몸무게 우리가 이제 뭐 파운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과학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수치 단위 또 수치 단위 또 부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피는 기본적인 단위가 아니죠. 그죠? 부피는 길이를 이제 3번 곱한 거니까 이 기본 단위에서 이제 파생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12온스짜리 그 캔이 있어요. 소다 캔. 그러니까 뭐 콜라 캔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거의 360ml다. 그럼 역시 이것도 어떻습니까? 온스 이것도 과학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미국에서만 부피를 취급할 때 가끔 써요. 여기도 수치 단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밀리리터로 환산하면 360ml 정도 되죠. 이것도 역시 수치 단위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그림이 있는데 부피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1m, 1입방미터죠. 1 어떻게 큐빅미터 이런 부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든 이런 면을 전부 다 10등분해서 나누면 요 하나 요 단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요 길이가 1m를 10으로 나눴으니까 요거 이제 10cm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하면은 이게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0cm니까 가로 세로 높이 10cm 그러니까 이 부피가 1리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D는 이 데시미터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과학에서는 거의 데시미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또 요거 이 부분을 또 이제 여기 이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걸 또 10등분하면 요건 1cm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한 부분을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cm가 되고 이거 보세요. 그럼 부피는 1ml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리터라는 것도 부피 단위이긴 한데 이것은 기본 단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화학에서는 이 리터가 가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는 부피이기 때문에 되게 리터로 표시합니다. 농도를 표시할 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그 단위는 그 내용을 알고 쓰면 되는 겁니다. 1리터는 1 대시 입방미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밀리터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1ml는 1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그냥 하나 예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피가 나왔으니까 한번 주로 이제 화학 실험실에서 부피를 재는 기구를 여기에 쭉 한번 나열했어요. 여러분 이제 실험실 들어가면 알겠지만요. 이런 거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인당 하나 이상씩 다 돌아가도록 충분히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피를 재는 이런 기구들인데요. 어, 다 이제 유리로 돼 있죠. 그죠? 유리가 이제 안정하고 부식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액이 들어가는 게 다 이제 밖에서 다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레듀에이티드 실린더 이걸 많이 쓰여요. 이게 아주 정밀한 부피는 재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기 눈금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레듀에이티드란 뜻은 눈금이 매겨진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뭐 졸업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사이즈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맨 위에 100ml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100ml까지 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금이 다 이렇게 있어요. 10등분하고 또 요 각각 요 칸도 10등분하면 너무 이게 이 눈금이 작아지기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되게 이때는 5등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또 이거는 이제 파이펫이에요. 파이펫. 이거 갖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트랜스퍼 파이펫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위에 관이 있다가 이 중간 부분이 약간 블록합니다. 블록하고 또 얇은 관이 이렇게 있고요.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쭉 빨아들이면 되죠. 예전 같을 때는요. 빨아들여서 여기 눈금인데 여기까지 딱 채우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파이프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대단히 이제 정확합니다. 요게 예를 들어 25ml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어, 용액을 이제 빨아서 여기까지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걸 맞추느냐? 요쯤 약간 좀 위까지 갔다가 여기서 위에 이제 손을 깍 여러분들 다 이거 막고 있으면은 이게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죠. 그래서 살살 열면서 쭉 그럼 조금씩 내려가겠죠, 그죠? 한 번에 여러분 손을 딱 대면 안 됩니다. 그럼 쭉 내려가 버리니까 여기 될 때까지 맞추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부피가 25ml 파이펫이면요, 이게 거의 25.0 얼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다 이렇게 공장에서 이제 조정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다 입을 대고 막 빨았어요. 물 같은 거야 괜찮지만은 어, 유기물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예전에 저 대학 거,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한 40, 한 1, 2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요를 이제 이렇게 석션하는 요 빨아들이는 요 장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또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부피를 재는 기구 중에 이 뷰렛이라고 하시나 뷰렛 이것도 아주 흔히 쓰여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험할 때 이제 적정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눈금이 되어 있죠. 맨 끝에 이렇게 좀 눈금이 매겨져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끝에 보면 뾰족하고 여기에 요 스탑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돌리면 되거든요. 돌리면은 요 스탑콕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여기서 용액이 쭉 내려가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밑에서 나오죠. 아니면 이거 갖다 이제 돌립니다. 약 90도 정도 돌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막히니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를 재는데 이 뷰레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부피 재는 저 기구들은요. 밑에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맨 위가 0입니다. 0이고 예를 들어 50ml짜리 뷰렛이면은 맨 밑에가 50ml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이제 열면은 이제 용액이 쭉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됐다 그럴 때는 요거를 닫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열면은 이제 천천히 밑에서 용액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쭉 큰 숫자로 이렇게 눈금을 매겨 놓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반드시 처음에 0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 때나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눈금을 정확히 읽고 그리고 요것을 이제 용액을 이렇게 이제 다른데 이제 델리버 한다고 그러죠. 델리버 그죠? 델리버리 한 다음에 딱 맞고 그때 눈금을 읽어서 그 차이를 재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많이 쓰이는 굉장히 유용한 이제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볼륨메트릭 플래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유리 기구를 우리가 플래스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기 목이 이제 가느다란 목이 있고요. 밑부분은 이제 길쭉합니다. 이게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쯤에 눈금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
까지 딱 용액을 맞추면은 그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정밀한 부피 측정 이제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250ml 이제 볼리메트릭 플라스크 그냥 우리가 볼리메트릭 플라스크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까지 채우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정밀한 실험할 때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실제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그런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캘리브레이션. 우리말로는 보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물을 딱 채운 다음에요. 처음에 이제 빈 요 볼루메트릭 플라스크 물기를 다 없애고 잘 말린 다음에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을 이만큼 이제 채운 다음에 또 무게를 재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물이 그 밀도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어때요? 무게를 재면은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요 물이 요 차이를 재니까 요 물의 무게를 알 수 있겠죠. 요 내부에 있는 물. 그 무게 나누기 밀도. 이거는 이제 표를 찾아보면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요. 부피를 보정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피 측정하는 도구들을 실험실에서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미리 다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측정을 우리가 하는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약간 이공계에서는 이 측정을 그냥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실제 이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근데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요. uncertainty, 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에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아무리 우리가 기계로 한다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금을 읽는다 해도 그렇고 측정에는 항상 uncertainty가 이게 이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얼마큼 꼼꼼히 잘하느냐, 그죠? 아니면은 기계가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서 이 uncertainty가 작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관한 아주 굉장히 이것도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에러는 이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uncertainty를 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실험 스킬도 좀 개발하고 또 기계도 좋은 걸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uncertainty 이것을 우리가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요, 여러분 측정을 하잖아요. 부피가 예를 들어서 15.3ml다 이제 그럴 때 그럼 과연 uncertainty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맨 마지막 그 숫자에 있겠죠. 그죠? 15.3이면은 이 삽이라는 것이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그죠? 불확실하지만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 다 이렇게 이제 다 해놓고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어떤 이게 기구죠? 이게 뷰렛이라는 기구입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쭉 용액을 밑으로 이제 델리버리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하나 이 사람이 좀 잘못 그렸는데요. 뷰렛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스타콕을 요게 이제 밸브를 이렇게 열었다 잠궜다 하면서 안에 있는 용액을 이제 다른 데로 우리가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요 팁 있는 요 부분도 용액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용액 색깔이 지금 노란 색깔인데 요 노란 색깔로 이것도 가득 차야 돼요. 만약에 가득 안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스타콕을 열었는데 요거를 채우는 만큼 요 용액이 이만큼에 채우는 만큼 여기 이제 밑으로 떨어져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는 않겠죠. 그죠? 여기 눈금은 줄어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요거 나중에 사용할 때는요 끝까지 이걸 채워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약간 잘못됐습니다. 잘 보세요. 요 부분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딱 요 용액을 델리버리 하고 났더니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물은 표면 양력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판판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벽을 타고 약간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읽느냐, 요 벽 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죠? 이건 절대로 벽 쪽을 읽으면 안 돼요. 요 밑에 가장 중간 부분, 요 부분이 눈금이 이 용액의 어,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용액의 부피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읽죠, 이걸요? 여기가 20이고요. 여기가 21, 그죠? 여기가 22, 그리고 여기가 23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거 얼마냐 얘기해 보라고 하면요. 누구는 21.3이다. 또 누구는 21.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또는 또 어떤 사람 21.6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근데 많은 학생이 21.5라고 이제 읽었다고 보십시오. 근데 여기 이게 요 자료를 제가 받은 건데요. 이게 뭐 잘못된 비슷해요. 20.15가 잠깐만요. 아, 여기가 21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20이고 여기 21이니까 이것은 20.1, 20.2 이렇게 되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0.1, 누구는 4, 누구는 20.15, 또 어떤 사람은 20.16 그렇게 읽겠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누가 이제 해서 이걸 20.15라고 누가 읽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100이면 100 누가 다 읽더라도 요 20.1까지는 이거는 다 똑같이 읽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갖다가 20.2라고 읽는 학생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20.1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요 숫자 5 이건 어때요? 이거는 5도 되고 4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20.15라고 이렇게 읽었으면은요. 여기 맨 마지막 숫자는 불확실하고 나머지 숫자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certain digit, 그러니까 확실한 이 digit가 뭡니까? 이거 숫자라고 이제 하면은 2, 0, 1은 확실하고요. 5는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하긴 해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시하면은 20.1이라고 하면은 요 용액이 여기에 걸쳤다는 뜻이 되니까 그거는 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어떤 측정을 할 때 어떤 숫자가 있잖아요. 그 측정 숫자는 확실한 숫자와 불확실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확실한 숫자는 요 앞에 있는 숫자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한 자리는 불확실하다. 이제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측정에서 나오는 숫자는 맨 마지막 숫자는 불확실하지만은 그것까지 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숫자 불확실하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잠시 여기서 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